안녕하십니까. 7월 21일 오전 11시를 조금 넘기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장영철 교수의 직언 시간입니다. 오늘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선 오늘 그 경제정책 전반에 대해서 문재인 정권의 실패와 그 책임 소재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실 예정인데 방금 20분 전에 들어온 뉴스가 김경수 경남지사의 이른바 킹크랩을 동원한 여론 조작, 지난 대통령 선거 때 그 사건이 고등법원에서 실형 2년이 선고됐으나 법정 구속되지 않은 채로 상고했는데 이번 대법원에서 조금 전에 유죄 판결로 확정되었기 때문에 곧 2년 징역형을 살기 위해서 수감될 처지에 있습니다. 이 사건은 참 말썽도 많고 탈도 많고 국민의 입장에서 이건 명백한 이 선거 개입 여론 조작인데 이 정권이 어떻게든지 이걸 김경수를 살리려고 온갖 몸부림을 쳤는데 사실 재판을 받는다 그러면 이 목에 가시가 걸린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 경상남도 도민들에 대한 이 예의도 아니에요. 2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았다 그러면 지사직을 그냥 물러서야지요. 근데 그 정신이 전부 그 재판 결과에 본인도 쏠려 있고 하니까 그 경남도정이 지난 4년 동안에 그 엉망진창으로 이제 만들어 놔버렸는데 이게 다 문재인 대통령 책임이지요. 이건 당연히 김명수 대법원이 혹시 구명하지 않나 저는 약 37 정도 비율로 봤습니다. 30 정도는 어떻게 무죄 취지로 다시 고법에 파기환송하는 거 아닌가 이런데 역시 민심을 대법원도 두려워한 것 같습니다. 오늘 경제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전에 이게 방금 뉴스로 들어왔으니까 네. 장 교수 평소 이 문제에 대한 생각을 한번 말씀하시죠. 도지사 한 사람 가지고 그 도정이 엉망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그 판결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여론 조작을 해서 유죄 판결을 받은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경남도지사의 문제가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여론 조작을 통해서 대통령이 당선됐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경남도도 그동안 행정이 엉망이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보면 정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나라가 됐지 않습니까? 정말 너무 심하죠. 어떻게 보면 이번 판결을 계기로 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 선거에 상당한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래서 김경수 지사 못지않게 이제 그 거취를 준비하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 정부 들어서 이렇게 엉터리 정책을 연발로 내세워서 국민들을 괴롭히게 한 정권은 일찍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정책 하나도 오락가락하고 집권 초기에는 소주성 정책이라고 그래서 이게 일하지 않아도 소득이 생기면은 그 소득이 어디서 생기겠어요? 일해야지 생기는 건데 그거를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갖다 주면은 그게 새로운 소득이 되는 겁니까? 남의 거 갖다 놓고 생긴 소득이죠. 그런데 이제 이거를 경제가 잘 돌아간다고 얘기를 해서 결국 경제가 이제 엉망이 됐지 않습니까? 또 최저임금도 능력에 맞지 않게 엄청나게 올리고 이랬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일자리 정부 했는데 일자리 정부도 역시 실적을 못 내고 제조업이 기반인 기업들은 엄청나게 압박을 하고 그 삼성의 이재용 같은 경우는 아직도 이런저런 명목으로 감옥에 집어넣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업에 대해서 전혀 우대를 하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일자리 정부를 만들겠다. 일자리 현황판은 지금 온데간데 없어지고 일자리 현황판 보셨습니까? 변호사님? 최근에는 거의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정말 현 정권이 무리한 걸 했는데 최근에 또 이제 정책이 오락가락하면서 실패를 인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권 이제 사실상 임기가 7개월 남았으니까 4년 반이 지난 이 시점에서 경제정책 전반은 100% 실패했다. 네, 성공한 게 지금 하나도 없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주택정책 실패, 그리고 소득주도 성장 실패, 원전정책 실패.
그러니까 이 국민이 이걸 어떻게 참아내 왔는지, 그 이 사태를 국민이 임기 말에 문재인 정권을 어떻게 심판하고 바라봐야 하는지에 네. 대해서 말씀하시죠. 오늘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제 압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부동산 정책인데요. 아시다시피 25번의 부동산 정책을 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책 나올 때마다 집값이 떨어지기는커녕 올라갔습니다. 드디어 최근에도 정책 하나가 번복이 됐는데요. 그 재건축할 때 2년 거주를 의무화하는 조항을 입법화하겠다. 그러다가 최근에 여야 합의로 이제 입법 안 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받는데, 그러면 근 1년 동안 사람들이 놀래갖고, 이제 아시다시피 재건축 집은 이제 3, 40년 이상 된 집들이 많아갖고 굉장히 낡고 수리가 잘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집주인들이 되게 거기에 안 살고 이제 전세를 놓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 집에 살지도 않는 사람이 재건축의 그 분양권을 받으면은 투기다. 이렇게 갖고 재건축을 집주인이라고 하더라도 2년 이상을 재건축 집에 살아야 된다. 이렇게 입법을 하겠다고 하니까 이제 집주인들이 놀래서 이거 재건축하게 되면은 우리 집은 날아가겠구나 해서 세입자들을 내보내고 자기가 이제 들어가서 살게 됐거든요. 이제 이게 엄청난 혼란을 줬습니다. 그 가장 비근한 예로 강남에 있는 음마 아파트의 경우 굉장히 오래된 40년 이상 된 거의 낡아 빠진 아파트거든요. 그래서 대개 집주인들이 전세를 놓을 때 인근 시세의 한 절반값 정도로 이제 그 전세를 놓았는데 집주인 보고 들어가서 살라고 이렇게 강요를 하니까 이제 집주인들이 들어가서 살려고 세입자를 내보냈고, 세입자는 졸제 다른 데를 구해야 되는데 사실 이사를 하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 학교 문제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인근에 이제 셋집을 알아보다 보니까 그 셋집은 별로 나온 게 없고, 그러니 당연히 집값은 올라가게 되고, 또 집주인 입장에서도 낡은 집이니까 또 수리해서 들어간다고 인테리어 비용 쓰고, 이렇게 요란을 떨고서 가격만 다 올려놨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결정적인 거는 이게 실제로 2년 이상 살지 않으면은 이제 재건축이 되더라도 분양권을 못 받는다 이렇게 되니까 그 압구정동이나 이런 그 재건축 지역에서는 조합 설립이 잘 안 됐거든요. 근데 갑자기 전부 단합이 돼갖고 조합 설립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니까 재건축이 한 단계 더 넘어가는 단계로 가니까 집값이 엄청나게 폭등을 해서 결국 집값 폭등, 전세값 폭등, 이런 엉터리 정책을 만들어 놔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었거든요. 그렇게 이제 사람들을 훈련시켜 놓고는 이제 그 조항 안 한다. 정말 국민 입장에서는 어처구니가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놨으니까 현 정권이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을 받아야 마땅한 것 같습니다. 오늘이 7월 21일인데 어제가 서울이 36도 그리고 전국이 어제 펄펄 끓는데 제가 이 스튜디오에 오기 직전에 11시 직전에 이 바깥 기온도 엄청 더워가지고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이게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는데, 지금 가장 우려되는 것은 우리의 전력 사정이 전국이 블랙아웃 되는 거 아닌가. 지금부터 한 10년 전에 그 예비 전력이 10% 이하로 내려오고 5% 가까이에 왔을 때 이 지역별로 이 말하자면 전력을 차단한 이런 사태가 생겼는데, 지금 문재인 정권 4년여 동안에 이게 블랙아웃의 위험에 처한 것은 이거 분명히 탈원전 정책이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이 정부가 지금 허둥대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정말 탈원전이라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정책을 이제 현 정권 들어서 시작을 했는데, 그 세간의 소문에 의하면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영화 한 편 보고서 감동을 받아서 원전이 위험하니까 없애야 되겠다 뭐 이랬다며요. 정말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는데, 그 원전 7천억 원 이상 들여서 수리한 원전 가동 안에 또 새로 만든
원전 가동 안 해. 이래갖고 원전은 중단시키고 그다음에 대체로 태양광 풍력을 가지고 근데 기본적으로 태양광하고 풍력에서 생산되는 전력의 양이 원전을 따라갈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단가도 태양광이 원전에 거의 2배 가까이 비싸고 이런 상황에서 원전을 없애고 태양광을 주력으로 해서 대체 에너지를 만들겠다.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요. 그동안에 정부는 전력량을 확보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전기요금도 인상할 이유가 별로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올여름 벌써 아까 오실 때 보면 섭씨 30도가 넘지 않습니까? 이 폭염이 지속되면서 전기 사용량이 엄청나게 늘다 보니까 전력 예비율이 10% 이하로 지금 떨어지고 있고 점점 위험한 수치까지 이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기야는 그동안 가동을 중단시켰던 원전 3개 그 원자력 발전소를 재가동하도록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결국 미래 전력량을 제대로 예측도 안 하면서 감상에 젖어서 탈원전 정책을 폈고 그래서 국민들의 그 전력 사정을 굉장히 어렵게 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몇 차례 여러분께 말씀드렸지만 지금 중국은 2030년까지 이 110기의 원전 건설을 추진하고 있고 그중에 약 절반이 공사가 완료됐는데 이게 중국은 이 서해안이 없으니까 동해안 쪽, 산동반도 쪽, 동해안 쪽, 우리로서는 서해안 쪽 거기에 주로 밀집되기 때문에 그 직선 거리가 이 산동성에 건설됐거나 건설 중에 있는 원전과 인천 간의 직선 거리는 150km. 네, 얼마 안 되죠. 월성 원전에서 서울까지는 300km. 네. 그러니까 만일 위험하다 그러면 110기 전체가 공포의 대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함이 없이 가장 우수한 성능을 가진 한국 원전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그냥 발길질 하듯이 말이야. 차버리고 위험하다 그러고 후쿠시마 원전으로 1000명 이상이 죽었다고 한 사람도 안 죽었어요. 원전. 네. 그래서 이게 이 정권이 이걸 어떻게 마무리하려는지 앞으로 새로운 정권은 이것을 어떻게 말하자면 계획을 어떻게 세워가야 하는지. 당연히 이제 원상복구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원자력 협회에서 원자력 산업의 매출 하락을 조사를 해보니까 2016년에 5조 5천억이었는데 2019년에는 3조 9천억으로 28.5% 감소했고 원자력 종사 인력이 2016년에 22,355명에서 2019년에는 13%준 19,449명으로 줄었다고 하는데요. 이거보다도 더 심각한 것은 핵심 인력이 해외로 빠져나갔다는 데 있거든요. 그리고 이 협회에서 이제 전망은 이 상태가 5년간 더 지속되면 우리나라는 완전히 이제 앞으로 원전 건설은 물론이고 기존에 있는 원전 보수할 능력도 없어진다. 정말 어려운 전망을 이제 내놓고 있는데요. 어느 나라든지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경제 발전을 하는 데 있어서 산업을 만들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경제발전 초기 단계에 박정희 대통령께서 아무것도 없는 나라에서 산업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해서 제철, 조선 이런 큰 산업들을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이 원자력 산업도 우리나라 초기 단계에는 아무런 기반이 없었는데 정말 미국, 프랑스 거의 구걸하다시피 다니고 수모도 많이 당하면서 기술 개발을 해갖고 지금은 우리나라 원자력 능력이 전 세계 최고입니다. 사고도 전혀 없고 이런 원자력 산업을 순식간에 붕괴시키는 이런 초능력을 문재인 정권에서 발휘를 하셨는데요. 이번에 전력이 부족하게 되니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만만한 이제 공공기관인 것 같습니다. 공공기관은 교대로 에어컨을 꺼라.
이렇게 지시를 했는데 7월 19일부터 8월 13일까지 오후 2시에서 5시에 30분간 이제 그 에어컨을 꺼라 하는데 이게 또 재밌습니다. 지역을 또 배정을 해줬어요. 서울, 인천은 오후 2시 반부터 하고, 호남은 오후 3시부터 하고, 경남은 3시 반부터 뭐 이런 식으로 친절하게 시간까지 지정을 해줬는데, 물론 이제 전력의 수급 상황을 봐서 그렇게 정했습니다만은 이 대목을 보니까요, 제가 어떤 게 연상이 되냐면은 지난번에 거리두기 그 4단계에서 보면은 그 빠른 음악은 틀지 말아라. 러닝머신은 속도가 6km 넘으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자세하게 그 규제를 하다가 해외에 빈축을 산 일이 있는데 뭐 이런 느낌이 좀 들긴 합니다. 미래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전기거든요. 그 전기 자동차 등등 엄청난 이제 전기 소요가 있는데도 이거를 무시하고서 계속 탈원전 정책을 썼는데 이제라도 문재인 대통령께서 퇴임하시기 전이라도 원상태로 돌려놓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이 복중에 예비 전력률이 자꾸 떨어지고 이런데 그 하느님에게 비는 심정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이 시대착오적인 원전 정책 때문에 오늘도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